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성격하고 재헌헌법에서 주장했던 민주공화국 성격하고 임시정부 주장했던 민주정부 성격이 달라요. 확연하게 틀려요. 자, 힌트. 요 친구 주장했던 민주공화국 있죠? 여기는 어떤 공화국이 실제로? 유신, 독재. 그건 뭐 기본사항이고. 또 아까처럼 이렇게 도표 그려볼까요?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은 그런 독재한 거 거기서 끝났으면 좀 다행인데 훨씬 더 심한 짓을 해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오랜 민중의 꿈은 민주 플러스 공화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는 건데, 요 밑에 보세요. 상위 임시정부 관정에 보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을 대의로 본다는 게 정강 제1조야. 이거 봐.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민주공화국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평등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임, 이건 세계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헌법에다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공화국이야. 프랑스 연방공화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 썼어. 그 다음 3절 보면은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 빈부의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수저 돼 있죠. 그건 계급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더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 인민으로서 국민의 자기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음.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성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919년에 우리가 여성 선거권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영국 있죠. 영국은 1919년에 30세 이상만 보장을 했어. 그리고 1920년대 미국이 여성 선거권 보장해요. 영국은 1928년이 돼야 비로소 여성들 선거권을 줘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내용 뭐냐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평등한 나라, 남녀노소가 다 평등한 나라, 빈부가 없는 나라, 계급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추진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뭘 쓴 거예요. 그 방법으로 민주공화국을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수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민주공화국 있죠. 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1919년 4월 1일 서울 임시정부 수립 국민대회에서 발표한 헌법이라고 하는 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법에 보면 민주제와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한다고 돼 있어. 민주공화국이면 그냥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민주제와 대의제를 기반으로 했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추진했던 이 민주공화국은 그냥 대의제 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직접민주 얘기했죠. 그거를 가미한 걸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민주제, 직접민주제와 대표제랑 대의제를 기반으로 임정을 수립한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 제일 큰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대표자들 뽑아한 건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절대 권력 부패한다 그랬죠? 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야. 모든 권력은 잡는 순간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의제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의제를 뽑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규제하고 통제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국민의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 내놓겠어요? 아까 저주에서 그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연금제 웬 말이야? 응? 국회의원 권력 가지고 돈 다 갖는 또 그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요? 그거 왜 자기한테 법률 제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 쓰는 거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철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잡은 자는 규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의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보셨죠? 제가 이 얘기한 거. 이거 이제 쭉 얘기한 거고, 이게 중간에 가면 뭐,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제3의 사회적 민주국가를 구상했다. 여기서는. 아직 읽어보세요.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1941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해방될 걸 예측하고 해방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어놓은 건국강령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여기 있죠. 전국 아동학령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치조직 있죠. 지방자치, 그 다음에 쭉 가서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더 쉽게 풀면은 여기 쭉 나와요. 쭉 가서 여기 국제무역, 전기수도, 대규모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 국외 또는 구경으로 함. 영화극장도 구경으로 해. 그럼 저 무슨 얘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싼 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공, 유공, 여서,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안노를 금지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 농공인의 면별이요. 농업인하고 공업인들은 전부 다 무상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토지는 자력 적인을 나눠주는 원칙을 한다. 그 토지 분배 정책을 이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뭘 만든 거냐. 이걸 토대로 해서 재헌헌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정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 조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만든 거예요. 삼균주의는 교육의 평등, 경제생활의 평등, 정치의 평등 세 가지 사항이 평등해야지 비로소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은 1900년대 서구사회에서 공산주의 문제와 자본주의를 지적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우리 전례에 있는 우리나라는 항산 뭐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비추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정리한 게 조성모당의 삼균주의. 아까도 전책에서 본 거 있죠. 그리고 제3의 사회적 민주국을 구성했다. 이 내용이 1900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태동을 보고 그걸 수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을 만들었고 이 건국강령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재헌헌법 구성된 민주독립국가의 재건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유진호 박사가 쓴 거예요. 유진호 박사가 재헌헌법을 기초한 사람인데 재헌헌법은 독립운동 같은 사람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일부만 모여서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재헌헌법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좌익 빠지고 중도 빠지고 우익만 모여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 헌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했으며 균등이란 말 나오죠. 여기 아까 임시정부법에서 나오는 평등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보장하기 특히 노력하였으며 그렇게 하려고 드니까 정치적, 법률적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이것만큼 안 되니까 또 뭘 해야 되냐? 경제적, 사회적, 실질적으로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항목에다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의 원칙을 명확히 한 거고 이 내용은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정치적 민주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늘 국감에서 논쟁된 거 사회적 경제 교과서 그게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누구의 꿈이었어요? 그 꿈은 만주벌판을 말 달리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임시정부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임시의 오래된 꿈은 바로 우리나라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국가, 사회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개헌한다고 치면 그 개헌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개헌한다? 새로 나라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지향한 나라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렇죠. 평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 즉 사회적 민주국가, 사회민주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16 군사정권이 말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봅시다. 재헌헌법에서 아까 얘기한 그 조항이 있죠. 헌법 5조. 그걸 싹 지워요. 아예 없었어. 그리고 84조에서는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를 보장되는 싹 지워요. 그럼 뭐만 남겼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요것만 남겼어요. 앞뒤로 포장을 했어. 앞에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하게 보장된다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렇게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박정희가 주장했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신자유주의 국가. 비슷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꿈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 다음에 쭉 되고 다 마찬가지로 여기 봐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 있죠.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 전혀 관계없는 대무형 국가 통제에 둔다. 이거 하나만 남겨. 싹 지운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정의 의미는 누가 읽어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누구는 아까 얘기한 그 대제 말고 직접일 가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말을 한마디로 치면 먹고 살고 자고 자는 걱정 없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그 꿈을 누가 만드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통제해서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네.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상.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40분 강의하고 토론하게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헌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룰을 바꿔놓으니까 누구도 룰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강사 막 빨리 얘기해야 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게임 룰이야. 그렇게 헌법을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한 거고요. 넘어가서 그럼 87년도 개헌의 한계는 뭐냐? 저 위에 제41조 있죠.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제41조 3항 현행헌법이에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왜 면책특권을 주냐,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는 거는 국회의원은 끊임없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뭘 주냐? 행정부를 이러이러한 법률로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정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뭐냐면 이 법률 개정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조항은 뭐예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중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각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선거제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국민은요? 국민 선거운동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당 참여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요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조항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법률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뭐냐?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는 표의 득가성이 보장돼야 되고, 지방 국회의원의 2분의 1은 비례대표제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는 국회의원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꾸려면 개헌해야 돼. 개헌을 되면 3분의 1가 찬성해야 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싹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요것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야, 항상.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놈들이 구테타의 그 정권을 찬탈했지만 정권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선거를 해야 돼. 그럼 정당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선거판과 정당판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4대 의혹 사건 해가지고 돈 엄청 착취해서 정당 자금 대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엄청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군사 독재 세력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요? 국회에 들어갔어. 그걸 유식하려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